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전 장군이 처형당한 서울 종로에 세워졌습니다. 단비가 이어지면서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군산공장 정상화가 빠진 GM 노사합의에 대해 전북 지역에서는 연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평년 기온을 회복해 따뜻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는 123년 전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이 처형당한 날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동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 장군이 처형된 서울 종로의 전옥서터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겨주세요. 순국 123년 만에 동상으로 우리 앞에 다시 선 전봉준 장군. 화강석 위에 정좌한 전 장군은 온갖 고난에도 잃지 않았던 부리부리한 눈빛으로 격변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1895년 녹두 장군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전옥서터, 지금의 종강역 앞에 농민들의 영웅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으로나마 입성하게 되어서 서울 시민으로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그 역사를 되찾는 기분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전주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상을 세우자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건립 비용은 2억 7천만 원 정도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민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인 가마 위에 압송되던 전 장군의 모습을 바탕으로 동상이 제작됐습니다. 이 동상은 오래오래 외 침략에 저항한 민족 운동의 상징물로 평등과 자주의 가르침을 익히는 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일제 침탈과 봉건 지배에 맞서 농민군을 이끌다 체포된 동학 농민혁명군의 수장 전봉준.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는 유원 씨처럼 강직한 그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 곁에서 오래도록 귀감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이끈 동학혁명은 우리 역사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의 효시로 의미가 깊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념일조차 없어 정부 행사는 고사하고 사업 추진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쟁을 전후해 좌익 폭도로 몰린 민간인 3만여 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70년간 이어진 피해자들의 고통은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으로 풀릴 수 있게 됐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 지난해 열린 5.18 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과 5.18 등 민중운동에 뿌린 동학농민혁명은 여전히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14년째 기념일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이 각각 고부봉기와 황토현 전승일, 무장기포와 백산봉기로 나뉘었고 차선책으로 전주 화약일이 제시됐지만 이마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갈등을 감안해 전봉준 장군의 순국일이나 특별법 제정일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때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않으면서 정부 행사는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의 헌법 전문 포함과 각종 사업 추진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도권을 우금치 전투가 있었던 충청도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장이 너무 강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각 지역의 동학 관련 단체들하고도 의견 수렴하고 조율해서 결국 국가기념일 제정에 정부가 직접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있어 올해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제주가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에 정부가 지역이 자체 공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전라북도에서 지방 공휴일을 정한다면 어떤 날이 좋을까요?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국가기념일로 봉행되던 날, 제주시는
조례로 정한 자체 공휴일을 실시했습니다.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의 오랜 염원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서 이 때문에 정부와 잠시 마찰을 듣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도 지방 공휴일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4.3 추념일처럼 국가기념일 가운데 지역에서 특별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어떤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 우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학혁명 기념일은 유력한 후보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인 10월 18일도 광주, 전남과 함께 지방 공휴일로 추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지방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완전한 공휴일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 4.3 추념일의 경우도 공휴일을 도 공무원과 관할기관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학교나 기업은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첫 시행인 올해는 일부 시민 반발로 도와 관할 기관들은 취지와 다르게 정상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것이 역사적 의미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지방 공휴일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시행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는 말 그대로 단비였습니다.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 비는 저수율까지 넉넉히 끌어올려서 영농철 걱정도 덜게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째 내린 반가운 봄비 덕분에 양파밭이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채소들은 생기가 돌고 농민들도 모처럼 밭에 나서 작물 돌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참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잘 왔습니다. 여기는 뭐 비도 많이도 안 오고 하여튼 작물에 아주 좋은 약비라고 생각됩니다. 4일간 내린 비는 순창 84.5mm, 장수 67mm, 전주 25.2mm 등으로 꽤 넉넉한 양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평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87.8%로 평년 저수율 83%보다 5%나 높고 저수량은 5억 7천 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비로 밭작물 해갈에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대하댐 저수율은 58%로 이양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때마침 내린 단비가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국 GM 노사마저 군산 공장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거셉니다.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와 의회까지 정부에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이번 합의안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가 포함되지 않아 군산시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GM이 노조와 정부를 압박해 합의에 이르도록 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군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재가동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군산 시민이 납득하게끔 GM 측에서 발표를 해줘야 되고 정부도 또 지난 2월 13일 군산 공장 폐쇄 결정 발표 이후 20여만 명의 서명과 호소, 결의대회 등 군산 공장 가동을 위한 도민의 염원과 행동은 철저히 외면됐다고 성토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군산 공장 정상 가동만이 정답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되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 매각해 군산 공장 재가동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산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를 해서 제3자한테 매각하는 길만이. 전라북도도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GM의 부평과 창원 공장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등 회생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군산 공장을 조기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위탁 생산 등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GM 군산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탄소 복합 소재를 활용한 항공부품 정비 산업이 육성됩니다. 전라북도는 항공기 날개 수리 기술과 자동 수리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에 오는 2022년까지 11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탄소 복합 소재를 활용한 우주항공 부품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안 6월 처리 무산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어제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안 처리도 무산될 위기라며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정치권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중당과 농민회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중당은 어제 오후 전주대학교에서 당원과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 농민회 총연맹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겸한 2018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중당은 농민회 출신의 이광석 후보가 도지사에 출마하는 만큼 농촌 유권자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잇따라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장애인 복지를 위한 3대 과제, 10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주에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3대 과제, 11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0.2% 미만의 전북 과학기술 예산을 0.5% 수준으로 인상하고 캘리포니아를 모델로 우리 동네 과학센터 설립, 도민과학자 양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어제 전주 MBC 이경희 기자가 연속 보도한 감시 사각지대, 세금 빼먹는 지역문화원을 제331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전주 MBC는 지난달 완주문화원이 각종 문화사업비를 횡령하고 문화원끼리 사업계획서를 베껴 쓰는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경찰 수사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이끌어냈습니다. 순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강천 온천 개발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남원 관내 농업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농업인 상생 플랫폼이 올해 말 완공됩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 강천 온천수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강천 온천 개발지구 사업은 팔덕면 청계리 일대에 494억 원을 들여 관광호텔과 수체험센터, 온천 관광 정원 등이 들어서는 관광 휴양단지로 2020년에 완공됩니다. 남원시가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의 수건사업, 농업인 상생 플랫폼을 건립합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에 조성될 농업인 상생 플랫폼은 지상 2층 규모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11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며 농업, 농촌 관련 단체나 귀농, 귀촌센터가 입주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농업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농업, 농촌의 복지 향상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산시가 중견 건설사인 주식회사 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원그룹은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단체 활동을 군산시에서 개최하고 임직원이 군산을 방문하면 숙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지역 내 우수 숙박 음식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커피숍을 미리네 가게 1호점으로 지정하고 이웃을 위한 기부운동을 시작합니다. 미리네 가게는 커피값을 미리 계산하거나 쿠폰을 적립해 이웃에게 선물할 수도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서면 지역 사회부장 협의체는 음식점과 옷가게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철도 오지인 부안까지 철로가 연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2억 원의 예산으로 군산에서 부안 새만금 홍보관을 연결하는 새만금 내부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에 앞서 철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용역 결과는 연말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LH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 세종특별본부에서 어제 이뤄진 협약식에서 국토부는 건립 모델을 지원하고 LH는 각종 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익산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익산시는 50년 가까이 된 현 청사에 480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을 계획인데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벼가 뙤약볕에서도 잘 자라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강한 빛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비릴린5 단백질을 벼에서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벼의 생산성을 높이는 품종 육성에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정읍시립농악단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농악 공연과 악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이야기도 듣고 공연도 보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 오늘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마련됩니다.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책 먹는 여우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온소리 예술단이 내일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 창작 음악극을 선보입니다. 개그,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졸탄 개그 콘서트가 모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행사와 무장기포 기념제가 오늘 고창 무장기포지와 무장읍성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8회 태산선비문화제가 오늘 정읍시 칠보면 태산선비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강원국 작가의 초청 특강이 오늘 정읍시청에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어진박물관은 오늘 왕실 의상과 탁본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국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부터 사흘간 개인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4월 25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평년 기온을 회복해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20도 등 19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올라 포근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